혹시 여러분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70살이 넘고 나면 매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활기차게 눈을 뜨고 정신은 또렷하며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느끼십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잦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런 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몇 가지 숨겨진 신호에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작고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강력한 단서들을 품고 있죠.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80 심지어 그 이상까지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특정 신체적, 행동적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 이후 여러분의 남은 수명과 건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7가지 핵심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떠도는 속설이나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연구와 수년간의 관찰을 통해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이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신호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더 길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행동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활기찬 여생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신호 1. 걷는 속도 70이 넘은 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는 혈액검사나 유전자 검사, 심지어 식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간단한 바로 여러분의 걷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하고 빠른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노인은 걸음이 느려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는 속도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여러 측면에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힘, 심장과 폐 기능, 그리고 뇌의 작동 상태까지 말이죠. 예를 들어 75살의 김 씨와 이 씨 두 남성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김 씨는 산책을 나갑니다. 그의 걸음은 일정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계단도 주저없이 오릅니다. 그의 몸은 리듬감 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이 씨는 한때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짧은 걸음으로 걷고 자주 멈춰 서야 하며 가끔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김 씨의 걷는 속도는 그의 몸이 여전히 강하고 조화롭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몸의 여러 중요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씨의 느린 속도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닌 근육 손실, 혈액순환 문제 또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한 다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몸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여러분의 몸은 더 잘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걸음이 느려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더 걷고 가벼운 다리 운동을 하거나 간단한 근력 훈련을 추가해보세요. 몇 가지 일관된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빨리 걷는지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활기찬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걸음 속도를 잠시 살펴보세요.
그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장수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의, 악력 놀라울 수 있지만 여러분 악수의 힘은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노화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인의 전반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강하고 일정한 악수는 종종 여러분의 근육이 강하고 혈액순환이 좋으며 신경계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약하거나 사라지는 악력은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진 것을 넘어 근육 손실, 일상생활 독립성 감소, 심지어 짧은 수명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살의 박 씨와 최 씨 두 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항상 단단한 악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운동으로 활동적이었고 장바구니를 쉽게 들고 다녔으며 일상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씨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뚜껑을 열거나 쇼핑백을 들거나 펜을 잡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그저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해진 악력이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고 몸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악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나머지 근육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줄어들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여러분이 악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을 쥐거나 손 그리퍼를 사용하거나 가벼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근육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손의 악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몇 년 전과 악수하는 느낌이 다른가요? 병이나 가방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려워졌나요? 그렇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물건을 잡는 방식이 앞으로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번호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와 함께 배우고 반성하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호 3. 한 발로 서 있는 능력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기 전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발로 단지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조용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균형 감각이 좋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심각한 부상과 정신적 퇴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 70이 넘어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독립적인 삶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을 넘긴 윤 씨와 강 씨 두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윤 씨는 수년간 활동적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걷고 가벼운 요가를 하며 몇 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균형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발로 서려고 하면 곧바로 불안정해지고 의자나 테이블을 잡아야 합니다. 강 씨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균형 감각의 감소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근육의 힘, 조정 능력, 심지어 뇌 기능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균형은 단순히 강한 다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신경계, 빠른 반사신경, 그리고 건강한 뇌 기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빠르게 돌 때 불안정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움직일 때 벽이나 난간을 잡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희망적인 점은 균형 감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로 몇 초 동안 서 있는 것,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맞춰 직선으로 걷기, 부드러운 태극권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상 운동이 균형 감각을 다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균형을 시험해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을 들고 10가지 세어보세요.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오늘 균형을 훈련할수록 앞으로의 걸음이 더 강하고 안정적인 걸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신호사, 수면의 질. 여러분이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조용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재정비하며 면역 체계를 굳건히 하고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이 넘은 사람들 중 잘 자고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으며 수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력 상실, 심장 문제, 면역력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 중반의 한 씨와 서 씨, 두 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씨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반면 서 씨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는 뒤척이고 밤에 여러 번 깨며 다시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씨는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에너지 수준이 일정하며 몸이 잘 기능합니다. 하지만 서 씨는 낮 동안 끊임없는 피로감, 혼란스러운 생각, 혈압 변화 등 수면과 관련된 건강 저하의 징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밤에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거나 수면 패턴에 변화가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더 깊은 문제를 신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수면은 스트레스, 비활동, 불규칙한 식습관 또는 종종 진단되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화면을 피하고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며 아침에 햇볕을 쬐고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를 피하는 간단한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건강한 뇌와 튼튼한 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만약 상쾌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면 변화를 줄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한 노화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번호사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호 5. 식욕과 식습관 70이 넘어서는 어떻게 먹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지낼지를 조용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사는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고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며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식욕 감소나 나쁜 식습관은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 중반의 김 씨와 이 씨 두 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식사를 즐기고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전통 음식을 매일 섭취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면 이 씨는 식사를 자주 거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식욕을 잃고 주로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을 먹으며 지난 1년 동안 뜻밖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 씨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욕 감소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양 부족으로 인해 근육 손실, 회복 능력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서 나쁜 식욕은 종종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또는 기억력 감소의 초기 신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에너지원으로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약해지고 피곤해지며 넘어지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최근에 식습관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식사 후 빨리 배부르거나 예전처럼 음식을 즐기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게 체중이 줄었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른이 넘은 후 잘 먹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이 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 즉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데 집중하세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식욕 감소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전히 식사를 즐기고 있나요? 에너지를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습관이 조용히 바뀌었나요? 현재 여러분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은 앞으로의 노화와 독립성, 활력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호 6. 스트레스 관리 능력. 이른이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정신적 부담이 아닙니다. 만약 만성화되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차분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하고 더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더 활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의 장 씨와 100씨 두 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장 씨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도전 과제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이를 대처합니다. 그는 호흡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반면 100씨는 스트레스를 무겁게 짊어집니다. 그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압도당하며 불만과 좌절의 사이클에 빠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지치게 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수면이 나빠지며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과학자들은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억력 저하부터 심장 질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화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불안하거나 지치거나 쉽게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볼 시간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도록 몸과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걷기, 깊게 호흡하기, 명상하기 또는 좋은 웃음을 나누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습관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몇 년을 더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삶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은 적응하는 방법을 찾나요? 아니면 걱정에 휩싸이나요? 차분함을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능력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건강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래의 번호 6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호 7. 사회적 연결. 여러분의 관계의 힘은 이른이 넘어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람들, 즉 친구, 가족 또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기억력 상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예를 들어 70살의 박 씨와 김 씨 두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박 씨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도서관의 북클럽에 참여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하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반면 김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그녀는 수년간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이 있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며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지지를 넘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여러분의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며 몸은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감을 증진하는 유익한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활동에서 멀어지거나 전화를 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가입하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꾸는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더 오래 활기찬 삶을 누리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생각. 이제 여러분이 7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배웠으니 자신의 현재 위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힘과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요소들, 즉 걷는 속도, 악력, 균형 감각,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능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모두 여러분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앞으로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의사가 변화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더 많이 걷고, 근육을 강화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시간들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결국 장수란 그저 주어진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충만하게 살아내는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여러분이 배운 것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귀중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